안녕하세요. 진짜 여름만 되면 나타나는 그 러브버그 있잖아요. 요즘 이것 때문에 또 시끌시끌하죠. 서울에서 시작해서 뭐 전국으로 퍼진다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건지.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스브스 뉴스 자료 보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원인이 뭔지, 배경은 어떤지, 그리고 이거 대처하기도 어렵다면서요? 그런 얘기까지 한번 해보죠.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이 러브버그요. 그 정식 이름이 붉은 등 우단털파리예요. 이름 그대로 파리 종류 중 하나죠. 근데 이게 꼭 붙어 다니잖아요, 암수가. 그래서 러브버그란 별명이 붙은 건데 생김새만 보면 되게 징그럽고 해충 같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독성도 없고요. 사람을 물지도 않아요. 오히려 뭐랄까 익충에 가깝죠. 꽃가루 녹여주니까요. 수분 매개 역할. 진짜요? 생긴 거랑은 완전 딴판이네요. 익충이라니. 근데 얘네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래요? 뭐 중국에서 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제일 높아 보여요. 2010년대 들어서 중국하고 교육량이 확 늘었잖아요. 그때 뭐 다른 곤충들하고 같이 섞여서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처음 들어왔을 땐 뭐 수가 적었겠죠.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러다 이제 슬슬 한국 환경에 적응도 하고 또 짝짓기 상대도 만나고 하면서 생존율이 올라가서 한 10년 그 정도 걸쳐서 서서히 퍼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10년이나요? 이야, 서서히 퍼지다가 2022년에 서울 은평구에서 완전 그냥 확 터졌잖아요. 그때 엄청 이슈 됐었죠. 봉산에 있는 거 편백나무 숲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말 많았고요. 네, 맞아요. 거기가 아주 그냥 논란의 중심이었죠. 2014년부터 그 봉산에 원래 있던 나무들, 뭐 참나무나 아카시아 같은 거 베어내고 편백나무를 심었거든요. 근데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 편백림 조성이 생태계를 교란시켰다. 왜냐하면 한 종류 나무만 쭉 심으니까 생물 다양성이 확 줄고 그러면서 특정 곤충, 그 대벌레라는 애들이 먼저 엄청 늘어났다는 거죠. 잠시만요. 대벌레요? 근데 대벌레 늘어난 거랑 러브버그랑은 또 무슨 상관인데요? 그게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환경단체 주장은 이런 식이에요. 대벌레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걸 잡으려고 살충제를 뿌렸는데 그때 대벌레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토종 곤충들까지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태계에 일종의 빈틈 같은 게 생겼고 마침 그 타이밍에 슬슬 정착해가던 러브버그가 그 빈틈을 확 치고 들어와서 대량 번식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그 편백냄 만들 때 배연의 나무들 쌓아둔 거 있잖아요. 그런 데랑 또 햇볕에 직접 노출되어서 땅이 막 뜨거워진 곳. 그런 환경에 러브버그 유충이 자라기에 딱 좋았다는 분석도 있고요. 유기물도 많고 온도도 높고. 그러니까 뭔가 나비 효과처럼 의도치 않게 연쇄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네요. 근데 은평구청 입장은 또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은평구청은 편백님이랑 러브버그는 직접 관련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대벌레는 원래 편백나무 잎을 안 먹고 또 2020년 보면 은평구 말고 뭐 청계산 같은 다른 데서도 대벌레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봉산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의 여름 장마라든가 기후 요인이 더 큰 거 아니냐. 그래서 대벌레랑 편백님 관계도 좀 애매한데 이걸 러브버그랑 연결시키는 건 더 무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와, 양쪽 다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진짜 복잡하네요. 그럼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봉산의 그런 생태계 변화가 아예 영향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랄까, 러브버그는 이미 그전부터 국내에 들어와서 조금씩 영향을 넓히고 있었을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러다가 딱 2022년에 은평구 쪽 환경 조건이랑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 은평구 사례는 러브버그가 한국에 정착해나가는 긴 과정 중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원인 찾는 것부터가 보통 일이 아니네요. 게다가 이런 곤충이 갑자기 확 늘어나면 연구하기도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인데요. 원인을 좀 제대로 파악해 보려고 해도 이게 막 뉴스 나오고 문제다 싶으면 바로 방제 작업 들어가잖아요. 그럼 곤충들이 확 사라져 버리니까 연구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방제 자체로 참 애매해요. 살충제 뿌린다고 완전 박멸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성만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럼 더 독한 약 써야 하고 그건 결국 사람한테도 좋을 리 없죠. 그럼 뭐 끈끈이 트랩 같은 거는 좀 효과 없나요? 끈끈이 트랩도 문제점이 있어요. 러브버그만 잡히는 게 아니라 다른 벌이나 나비 같은 유익한 곤충들, 심지어 작은 새까지 붙어서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떤 종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꼭 좋은 해결책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 빈자리를 또 어떤 다른 곤충이 치고 들어올지, 아니면 생태계 전체에 더 큰 교란을 가져올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걸 생활 불쾌곤충 이렇게 지정하고 뭐 친환경 방제를 한다고는 하던데 혹시 예전에 그 꽃매미처럼 시간 좀 지나면 천적이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좀 조절되고 그러진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꽃매미도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난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거미나 사마귀 같은 토착 천적들이 늘어나면서 개체 수가 꽤 안정됐거든요. 러브버그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생태계 안에서 뭔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진짜 러브버그 정체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여러 가설들, 특히 그 편백님 논란하고 점진적 정착설, 그리고 방제가 왜 어려운지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겉모습은 좀 그래도 알고 보니 익충이라는 것도 신기하고 또 얘네가 나타난 배경에는 이렇게 복잡한 생태 문제랑 우리 인간 활동이 얽혀 있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러브버그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꽤 계실 텐데요. 그래도 이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곤충은 아니라는 점, 그 점은 좀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우리가 러브버그를 그냥 징그러워 다 죽여야 돼 이렇게만 보는 게 과연 최선일까요? 생태계라는 게 참 복잡하잖아요. 이런 갑작스러운 등장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같이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할지 한 번쯤 다 같이 고민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